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건국이다라는 약간 생소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을 이 책에 쓰고 난 뒤에 그 뒤로 약간 정치인들도 어떤 언론에서도 대한건국이란 말을 많이 활용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내가 주권자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전 아니게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검사 또는 검찰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제 생각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 책 1장에서 구체적인 근거,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보시면 나올 건데요. 그 도표도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과거 이전 정권, 그게 보수건, 진보건 관계였습니다. 과거 대한건국 이전의 정권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데 국무총리 장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와 장관 우리가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라는 통제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합니다. 우리가 혼도 내고 낙마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사청문회를 당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그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은 인사검증을 안 합니다. 청문회 안 합니다. 차관이 누군지 다 모르십니다. 근데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장관 우리가 쭉 봤는데 주요 부처의 차관들은 검찰 출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잘못됐지. 그럼 이 차관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면 2인자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총리가 되셨는데 지금 총리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분이 존재감이 없어요. 뭘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아이고, 참. 그분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뭐냐 물었더니 모른다고 그랬어요. 잘 찾아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물어봤는데 1조가 뭔지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어? 그분이 총리신데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습니다. 2인자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총리의 모든 동선을 다 따라다니고 총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굴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의 비서실장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아침부터 밤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과거에는 어떤 총리건 어느 정권의 총리든 간에 그 총리가 가장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죠. 상식입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현 총리의 비서실장은 누구냐? 국무총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비서실장이 됩니다. 순천지청장 출신이고 서희건설 사위입니다. 윤석열 라인이죠. 이 국무총리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후배인 총리 비서실장은 거기서 뭘 할까요? 토론을 해보십시오. 장관 말고 차관이 다 검사고 총리의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이고 그럼 대통령석이 있고 그다음 공무원의 장차관급 인사검증은 모두 법무부에서 하고 인사추천도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이 하는데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이고 검증은 한동훈 장관이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장관들이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실무를 챙기고 인사를 챙긴 사람들은 검사들이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검찰 사무관도 챙깁니다. 한국 마사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재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막권 때문에 과천 가시면 다 하지 않습니까? 한국 마사의 감사에 검찰 사무관이 갑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서울대병원 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 역사상 최초로 서울대병원 감사에 검찰 사무관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그 1년에 연봉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2, 3억 정도. 그래서 차관을 못 주면 차관이 아닌 각종 이런 마사회, 병원 감사, 거기에 또 다 이사 감사를 싹 줬습니다. 제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하니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건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홍영표 의원이 또 약간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발표하신 바 있는 것 같은데 더 상세한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 교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검사들도 힘셌는데 지금만 힘세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 이승만 정권 때는 힘센 사람이 누구였나? 힘센 권력기관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때는 검사 힘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잘 시대가 바뀌어 나갈 때마다 권력의 핵심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16 뒤에는 당연히 이제 군부가 힘이 세죠. 근데 군부는 차치하고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그 장군 출신이었으니까 그때 제일 힘센 데는 누구냐? 남산입니다. 중정이죠, 중정. 정보부죠. 근데 정보부가 이름이 바뀝니다. 중정, 안기부, 국정원 등등등 바뀌어 나가긴 하지만 70년대 같은 일관되게 중정이 힘이 셉니다.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게 때가 어디냐면 남산 간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검찰, 경찰이 아니라 중정을 제일 겁내합니다. 권력이 어디 있는가를 뒤집어 생각하면 국민들이 어디를 두려워하는가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경찰이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는 중정이었고, 그 중정, 박정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6 나고 12.12, 5.17, 5.18 겪고 난 뒤는 김재규가 중정 부장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암살하니까 전두환이 보안사 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보안사가 중정 위에 갔습니다. 보안사가 중정을 압수해가지고 중정 요원들을 모두 거의 고문 폭행해서 거의 박살을 내고 보안사가 힘을 가집니다. 보안사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가 그 전두환 장군 대통령의 신복인 장세동 씨가 다시 안기부장 되니까 다시 힘이 정보부로 갑니다. 정보부의 시대가 오래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 촛불혁명 그 전의 상황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그건 다 아실 거고 댓글 공작하다가 다 들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검찰에서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그때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수사를 한 겁니다. 처벌이 됐습니다. 그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걸 계기로 검찰이 국정원을 완전히 털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 다 잡아놓고 PC 압수하고 모두 기록 다 가져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권력관계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는 검찰이 모든 데보다 위에 간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검찰, 경찰, 국정원, 보안사 다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시대마다 누가 권력을 잡는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싸워왔어요. 지금은 검찰인 거는 분명하다. 우리 시민들 사이에 초등학생 사이에 농담이 있다 하더만요. 뭐라 그러면 너 압수수색 당할래?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농담이 없었어요. 바로 독재 정권 시대에도 군부 독재 정권 때도 압수수색 당할래 이런 말을 친구들끼리 농담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시민들까지 뭐라 그냥 위험한 말 하면 너 압수수색 당하겠구나 라고. 70년대는 남산 끌려갈래? 남영동 끌려갈래? 이런 거였어요. 남영동이나 남산 가면 물리적 폭력을 당합니다. 지금은 물리적 폭력은 안 당하지만 너 압수수색 당하고 싶구나 이런 말을 농담전 다 하고 있다는 말은 이게 권력이 어디 있구나 우리가 그냥 아는 겁니다. 시민들이 바보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권력의 핵심을 검찰 출신이 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가 검찰이 맨 앞에 서서 휘두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한 건국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얼마만큼 박혀 있는